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 오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설화가 바로 이 설문대할망 설화가 되겠습니다. 이 거인 설문대할망이 제주도와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 틈새로 한 줌씩 떨어진 흙덩이가 바로 이 오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화가 되겠습니다. 이 오름과 돌 하르방이 제주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주도 사람들에게서는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민속신앙의 터로 신성시되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름 곳곳에 이렇게 제를 지내는 터와 당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라산이 제주도에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물과 하늘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한라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바로 이런 오름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 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오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산을 의미하는 이 오르다의 오름이 되겠는데요.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가 360개가 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들 오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성 연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빗물의 투수율이 높아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름이 생활의 근거지로서 촌락의 모태를 이루게 되었고, 오름기슭에 털을 잡고 화전을 일구어 밭농사를 지면서 목축을 해왔었던 곳이 바로 이 제주도의 오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오름들이 곳곳에서 갖고 있는 제주도만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오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오름들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결국 이것이 이 주변 환경들과 결합돼서 어떤 형태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하는데, 대체로 대부분이 바로 이 분석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물을 안 만나면 화산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화산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분화구가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평면도 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석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라산 자락 밑에 바로 많은 이런 기생화산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오름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제주도의 하나의 상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곳곳에 이런 오름들, 그 중에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었던 이 검은 오름, 이 분석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주변 지역에 이렇게 산세들처럼 능선들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오름들의 모습들의 자체가 하나하나 제주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분화구가 만들어지는 화산 활동 이후에 그 주변 지역에 물이 있느냐, 물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바로 이런 다양한 구조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일반적인 이런 형태가 바로 이 분석구에 해당이 되고, 이 경우는 물이 거의 주변에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지역에 물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이 응외암이 환액, 반지 형태를 이루게 된다든지 아니면 꽃갈 모양의 형태를 이룬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를 응회구, 응회완, 마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회구의 경우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런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반응한 물의 양이 많고 더 깊은 곳에서 폭발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로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성산 일출봉의 경우가 바로 이 응회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이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를 이루고 있고 화산 분화구의 형태가 완벽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응회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응회환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응회환은 지표보다 높은 분화구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서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수월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이 수월봉의 형태, 또 용머리 해안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머리 해안가와 삼방산 사이로 이어지고 있는 곳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함몰 분화구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함몰 분화구는 지하의 빈 공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긴 지형이 되겠고요. 삼분구리가 대표적인 이 분화구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화구가 아주 깊숙이 파여져 있는 이런 구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마르는 지표면보다 낮은 저지대에 물이 고여지면서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한원 분화구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형성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구조의 과정을 거쳐 한원 분화구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이 한원 분화구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암도움이 있겠는데요. 이 용암도움의 대표적인 경우가 삼방산이 되겠습니다. 이 전이 강한 소멸암이 흘러내리지 않고 뭉쳐져서 하나의 화산체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용암도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삼방산의 모습이 되겠죠. 삼방산의 아름다움을 이 사계리 해안가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이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하나의 화산 활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하나의 화산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의 화산 지형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울릉도, 독도, 제주도의 형성 시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독도가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울릉도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는 결국 유년기의 어떤 지형을 잘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화산의 분출과 지반의 융기 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씻겨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었던 이런 화산 지형의 대표적인 예들의 시기적인 변화 과정들을 이 독도, 울릉도, 제주도를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 화산 활동의 변화 과정들을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제주의 오름을 통해서 이 화산의 분출과 지방 융기, 화산의 변화 과정 등을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얘기의 과정은 바로 이런 변화 과정에 의해서 오늘날의 독도가 형성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제주도의 화산 활동들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제주의 오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